오늘은 저희 이제 지금 핫한 주제잖아요. 대입 개편 시한이 발표됐는데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나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수능 과목에서의 변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내신 평가제에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능 과목 변화부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자, 수능 과목 변화를 보시면 자, 왼편에는 이제 2027학년도까지 진행되는 수능 과목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개편되는 수능 과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왼편은 상당히 빼곡하게, 그 다음에 택 1, 택 1, 택 2 이런 말들이 있지만 오른편을 보시면 되게 간소하게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국어부터 한번 살펴보면,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 과목에 있었던 화법과 정문, 언어, 매체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공통으로 다 묶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과를 살펴보면 실제로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이게 일반 선택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을 보게 되면 수학은 이제 수학 1, 2하고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게 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공통으로 묶어서 대수,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어머님들 딱 보시면 뭐지? 없는 교과목이 갑자기 튀어나와요. 맞아요. 그렇죠? 네. 대수, 미적분원. 혹시 대수가 어떤 과목인지 아시나요? 대수는 제가 담당이잖아요, 원장님. 그쵸. 대수는 함수, 방정식, 부등식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과목이다라고 이제 조금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들 이렇게 생각을 저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교계는 대수가 바로 수 원 파트를 순서만 바꿔서 대수라는 이름으로 된 거여서 실제로는 수원인 거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원 같은 경우는 기존 수투 교과목과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확률과 통계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확률과 통계가 된다. 그래서 이 세 과목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러면 수원, 수투, 확률과 통계로 시험이 출제가 된다. 바로 문과 수학이 수업 범위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네요. 일단은 이전에는 국어도 수학도 이제 선택하는 과목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선택하는 게 확 줄었네요. 그러면 과학은 어때요, 원장님? 과학은 더 과목이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거죠? 맞죠. 사실은 이번에 2022 교육 개정에 보시면 과학 과목이 특히 투 과목이 또 두 개로 다 찢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물투, 화투, 생투, 지투 이 네 과목이 8개의 과목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번에 수능 과목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궁금해하고 기다렸는데 이걸 웬걸 큰일 났습니다. 말이 안 돼요. 네, 드디어 저희 때, 제가 봤을 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공통사회, 공통과학. 다은 쌤 때는 사회를 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없죠. 그렇죠, 네. 맞아요. 과거에 이제 라떼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공통사회, 공통과학으로 해서 고1 때 공통 교과목으로 시험이 출제가 되게 됐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논란이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이 세분화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공통으로 딱 퉁쳐버린다? 저는 조금 의아하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현재 우리가 인재를 길러낼 때 융합적 인재를 길러내야 된다는 게 세계적 추세다. 그래서 이제는 문이과 상관없이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아야 할 지식에 대해서만 체크를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문제는 많은 이 담당 선생님들이 지금 되게 고민하는 게 과연 수능 문제로 낼 수 있는 게 있냐, 이걸 변별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한간에 나온 얘기는 이거 3년이면 없어진다. 왜냐면 더 이상 이제 새로운 게 나올 게 없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새로운 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또 국어처럼 또 이상한 데서 막 지문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또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절대평가를 하자라는 사실 상당수의 의견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11월 달에 공청회를 통해서 12월에 어떻게 개정안이 나올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보기만 하면 이거는 문과랑 이과에 대한 경계가 전혀 없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사실 대학교 가면 전공도 확실하게 문과, 이과가 나눠져 있다고 느껴질 텐데, 그럼 그거에 대한 분리는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맞죠.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대학에서 많은 의견들이 나오면서 어떤 게 됐냐면 바로 여기에 딱 하나가 들어가 있죠.
9과목 중에 택 1 하던 거, 제 외국어 이제 한문 같은 데서 심화 수학이라는 부분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확정은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의 이제 안으로 그냥 이런 걸 했으면 어떠냐라고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가 확정을 짓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과 학생들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너무 약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넣자라고 의견을 냈는데 우선은 설문조사를 좀 해봤나 봐요. 해봤더니만 여기에는 보시면 부정적인 의견이 대략 높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의견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58대 41 정도로 지금 58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교육 학계나 이런 데서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이것까지 생기면 그쵸. 양이 그렇죠. 왜냐하면 단순화시키고 양을 줄이자는 취지였는데 오히려 수학 같은 경우는 교과목을 선택 과목이 다 합쳐지는 꼴이 되기 때문에 과연 취지에 맞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네요. 선택을 그냥 다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수능 과목은 이렇게 변한다는 거 저희가 알아봤으면 그 다음으로는 저희 고교 내신이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 그럴까요? 자, 고교 내신을 이제 보시면 우리가 사실은 그 봄까지만 해도 나왔던 교육부에서 발표가 됐던 거는 공통 과목에 대해서는 원래는 9등급제를 유지를 하자. 그 다음에 선택 과목과 전문 교과는 절대평가제로 바꾸자 5등급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딱 나온 시안에는 전학년 전부 다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같이 기재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학년 때 너무 과하게 내신이 몰리면서 사실은 요즘에 나오고 있는 현상이 자퇴 현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완하고자 아무래도 2학년, 3학년 때도 내신이 남아있으면 좀 자퇴가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지금 5등급제로 해서 나누어진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절대평가는 없어졌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석차 등급이 나오는 거면. 그렇죠. 그쵸? 이제 뭐 교육부에서는 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해서 보라고 하지만 네. 대학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는 학교가 시험을 어떻게 내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평균만 보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학생들의 석차 등급으로 거의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9등급이었는데 이게 5등급으로 바뀌면서 그 구간이 굉장히 좀 늘어났을 것 같아요. 그쵸. 그 부분은 어때요, 원장님? 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자, 다음과 같습니다.